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KF-21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최대 성과다. 최근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방안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평가다. KF-21 개발에 미적거려온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 열린 시제기 출고식에 참석한 만큼 사업의 지속적 참여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를 이유로 본국으로 철수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올 하반기에 복구한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공동개발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반겼다. 분담금 해결 없이 50억 달러 차관 제공설도. 그러나 방사청 평가와 달리 고개를 갸웃하는 여론의 반응이 많다.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 6,044억 원에 대해 방사청은 현재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을 뿐 별다른 진전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까지 납부한 2,272억 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오히려 우리 정부가 공동개발을 지속하는 대가로 인도네시아에 차관 50억 달러, 5조 6천억 원을 제공한다거나 식량기지화 사업을 지원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소요되는 총 개발비 8조 8천억 원 중 20%, 1조 7,663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미납금 문제가 공전하면서 일각에선 2조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에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건네줄 바에야 차라리 독자 개발해야 한다는 반론까지 나온다.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파트너를 손절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셈법 다른 방사청 의인이 끼고 가야 수출 유리해. 방사청의 셈법은 다르다. 군 당국이 인도네시아와 KF-21 공동개발에 나선 이유가 단순히 개발비 때문은 아닌 탓이다. 이번 사업의 성패는 개발 완료 이후 전투기 판매 실적에 달려있다. 전투기 개발은 300대 이상을 생산해야 이익이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데 우리 군에 납품할 물량인 120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군사강국이 KF-21을 도입하면 시장 개척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다. 최근 정식 명칭인 KF-21을 얻기 전까지 이 사업은 KFX로 불렸는데 인도네시아는 개발이 완료되면 시제기 일대를 넘겨받아 현지에서 IFX, KFX의 인도네시아 명칭 48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4.5세대 전투기인 KF-21의 수출 타기 등 종교 등 이유로 서방으로부터 5세대 전투기를 구매하기 어려운 동남아와 중동이 될 것이라며 우리 무기는 아직 방산 강국과 달리 바잉파워 구매 협상력 바이잉 파워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 성공을 위해선 인도네시아 같은 거점국을 끼고 있어야 유리하다고 말했다. 단골 방산 고객이지만 핵심 기술은 안 준다. 더욱이 정부 입장에서 인도네시아는 단골 방산 고객이다. 우리가 최초로 개발한 훈련기 KT-1과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신궁 휴대용 대공유도 무기 장고국 1200톤 극 잠수함을 구매했다. KF-21 사업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 좌초 위기에 놓였을 당시에도 손을 내민 국가다. 인도네시아는 2009년 우리나라와 전투기 공동개발 의향을 밝혔고 2014년 공동체계 개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다만 군 당국은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이지만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ASA,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등의 핵심 기술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 장비는 주지만 핵심 기술까지 주는 건 아니다 라면서 확정되진 않았지만 IFX 핵심 장비에 이상이 생기면 미국이 그러했대. 기술 보호 차원에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수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이슈 픽셈과 함께 김종대 군사전문가 편 KF-21 보람에는 어떤 전투기?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 드디어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킬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베일을 벗었다. 투입 예정인 예산만 약 20조.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던 우리 전투기. 그 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샵사인 건국 이래 최대 국방사업 KF-21 보라매의 탄생.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2001년 최신의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표를 시작으로 우리는 오랜 시간 국산 전투기의 시대를 꿈꿔왔다. 그리고 2015년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 지 6년째 되는 올해 비로소 우리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국민 공모를 통해 얻게 된 보라매라는 이름. 공군의 상징이자 미래 전투기로 발전한다는 뜻을 담았다. 이전에 미국 전투기를 조립하거나 국산 훈련기를 만들었던 경험으로 기술력을 축적해왔기에 탄생할 수 있었던 한국형 고성능 전투기 KF-21 보라매. 우리는 왜 그토록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고자 했을까? 샵사인 우리는 왜 국산 전투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전투기 가격이 오르면 2054년에는 미국 국방비로도 전투기 한 대밖에 못 산다. 1950년 한국전쟁 때 들어온 첫 전투기 무스탕을 시작으로 우리 공군력은 미국에 의존해 발전해 올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내세운 것은 한미 합동작전 시 무기 호환. 그렇게 미국은 우리 전투기 시장을 독점해왔다. 게다가 400억, 1천억, 1,200억.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군용기 가격. 거기서 끝이 아니다. 기름값, 수리비, 부품비 등이 포함되는 전투기의 운용비용은 구입비의 2, 3배에 이른다. 미국의 종속된 근래 위치를 탈피하기 위해 국산 전투기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는데. 독점 거래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공개된다. 샵사인 KF-21 보라매는 어떤 전투기? 전투기 개발은 찾는 자와 숨는 자의 끊임없는 게임이다. 마치 생명체가 진화하듯 세대를 걸쳐 빠른 속도로 발전해온 전투기. KF-21은 4세대도 5세대도 아닌 4.5세대로 구분된다. 4세대와 5세대의 기준은 스텔스 기능의 유무. 스텔스란 적의 레이더로부터 탐지를 피하는 은폐 기술이다. KF-21은 완벽한 스텔스는 아니지만 스텔스의 기능을 일부 갖춘 세미 스텔스기. 그런데 KF-21의 스텔스 기능의 기술이 아닌 정치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 2차 대전의 독립국 중 유일하게 전투기를 개발한 대한민국. 주변 국가들은 한국의 성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생산하는 중견 국가로 부상했을 때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은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샵사인 KF-21 보라매 생산까지 남아있는 과제는? KF-21 보라매는 우리의 미래이자 도전이고 희망이다. 시제기가 공개됐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국산 전투기 생산까지 남아있는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큰 문제는 미국. 한국 기술력의 발전은 동맹국인 미국의 견제를 불러왔다. 한국을 통제하에 두고 싶은 미국. 우리는 미국의 후견을 받은 과거를 가진 국가이자 동맹국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가? 실전 대치까지 남아있는 2000여 번의 시험 비행과 각종 테스트들. KF-21 보라매는 언제쯤 우리의 영공을 누비게 될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작을 알린 KF-21 보라매의 힘찬 비행을 꿈꿔본다. 이슈픽 핑 쌤과 함께 김종대 군사전문가 편은 5월 9일 저녁 7시 10분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3군 KF-21 스텔스기 가능성 첫 공식 언급. 방사청장 확장성 가질 수 있다. 지난 9일 시제기가 출고되며 모습을 드러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와 관련해 군 고위급 인사가 처음으로 스텔스기로의 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2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KF-21이 북한에 대한 비대칭 무기로 힘을 가지려면 스텔스 기능이 돼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확장성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KF-21의 스텔스기로의 진화 가능성은 군 안팎에서 숱하게 나온 이야기다. 다만 군 고위급 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